움직임, 파생시장, 코스피 200과 연결된 9월물, 이거 갖고 판단하세요. 오늘 고점은 11시 45분에 있었습니다. 438.5. 제가 438 넘어서는, 여기서는 이제 대도 없다. 매도로 한두 개 매도하고 추가 올라갈 때마다 하나씩 더 때려서 오히려 오버나이트라고 그랬습니다. 매도 치신 분은 오늘은 그냥 435와 436 오지 않는 한, 그러니까 아침에 저점을 붕괴하지 않는 한 그냥 오버나이트 하세요. 이제 여기서 때린 거는 잘하면 5 내지 10포인트 먹을 것 같으니까 또다시 430이나 427.5까지 공격하는 에너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오버하죠. 오늘은 매도 오버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계속 올려갖고 일봉으로 보면 여기까지 한번 또다시 공격할 것 같아요. 430 정도. 그리고 추세는 이 430을 붕괴해야 추세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요 3, 4에 오른 거를 하루 만에 죽여버리나 한번 볼게요. 오늘은 대신 장 끝나기 전에 435를 깨면 챙기고 다시 때리세요. 그것만 지키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옵션 보낸 거요. 위클리 옵션 보시면 440 콜은 손절됐고요. 위클리 휴지 만들겠네요. 벌써 휴지 돼가고 있고 440 437.5도 휴지 되겠는데 이제는 요렇게 양라이브에요. 437.5짜리 풋 0.15 아까 데드 잡았죠. 0.15 깨면 끊어주고 0.15 돌파하면 다시 사고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콜은 0.80 데드 잡고 437.5 그래서 둘 다 휴지 만드나 애매하게 근처까지 떨어뜨려서 휴지 만들 수도 있어요. 결제돼도. 그러니까 요게 위클리 옵션 전략이고요. 기본 옵션 전략은 오버나잇은 447.5짜리 하고요. 이거는 갖고 계시면은 1.00 데드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25 한 1.4 내지 5면 수익 챙기시고 422.5로 오버나이트 해요. 그게 안 오면 425 그대로 오버나이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상위 종목 한번 보세요. 시가상위 종목. 지금 이제 오늘 11시 45분이 고점 찍고 지금은 이제 미결제 청산하면서 막판까지 좀 떨어뜨리나 볼 생각인데 이제는 삼성전자는 좀 올릴 것 같아요. 카카오하고 네이버 죽이면서.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 사람들 그냥 카카오 네이버 흥분할 때 그 블랙록의 수법이니까 당하지 마라. 그냥 더한 거는 남 드세요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괜히 엮이지 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카카오 게임즈나 우리가 중심 종목 집중하는 그런 에너지들 여러분들한테 체크해드린 게 자연자본, 그 다음에 SOC, 정부 정책 이런 것들로 집중해드렸습니다. 그거는 잔파동 무시하세요. 그리고 정부 정책 관련주들, 에너지들 어떤 게 전개되나 한번 보시고요. 그거는 그동안 스토리텔링으로 너무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들 뭐 귀에 못이 박히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어저께나 오늘 제가 오늘 아침부터 약간 군소리 하는 게 제가 그 수술하고 좀 쉴 때 그동안 전 메일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남아서 소일거리 없어서 메일을 그동안 저한테 보낸 분들 쭉 읽어봤다가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내 수술해야겠다. 잘 따라서 어마무시하게 제가 아픈 거 위로하시려고 그러는지 자식은이 따라갖고 이렇게 성과를 이렇게 보였다라고 자기의 매매 스타일이나 그동안 했던 것들을 자세하게 보내신 분도 계신 반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가만 보면 아니 이걸 왜 이 위치에 샀지? 이걸 왜
왜 여기에서 샀을까? 그렇게 매매하지 마 기준 세워드렸는데, 제가 암만 떠들어도 그냥 다른 소리 같이 들리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각자의 기준으로 여러분들 매매하지 마 기준 한번 다시 복귀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2020년도에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그 1월 11일 날 꼭지치고 그동안 시가상위 종목들 게임 끝내라, 매매하지 마라, 그리고 이러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종목들 보시면 여러분들 한 주기를 6개월씩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겨울에 사셨어요? 그러면 봄 되는데 6개월, 여름 3단계 되는데 6개월, 최소한 1년은 보시라고요. 중심 종목은. 그리고 가을이 제일 위험해요. 가을이 가장 아름다웠고 호재 나오는데 급격한 급락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거쳐서 겨울이나 봄에 사서 여름 3단계 올 때 팔아라. 그리고 나름대로 주식은 생존법에 우량 종목 찍어주세요가 아니라 매매하지마 조건을 만들어서 제거해라. 2000개 되는 종목 중에 상승률이 급등한 종목 제거, 122경률 높은 종목 제거, 부채 비율 재무분석 가치 분석 제거, 상장 폐지 기준 있는 거 제거. 그럼 남은 것 중에 위치가 좋은 거 싼 거를 사라. 그리고 이거 1월 20일 때 여러분들 10월 말부터 막 급등했던 때입니다. 그때 이 그래프를 놓고 100% 이상 단기간에 급등한 거 매매 좀 하지 마.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때 JP모간 컨퍼런스니 해갖고 할 때 제가 박셀바이오 박살난다고 그랬죠. 이때 20만원입니다. 지금 얼마인가 한번 보세요. 그다음 토탈소프트, 동신건설, 명신산업 여기 보이는 것들 매매하지 마세요. 옆에도 가지 말고 갖고 계신 분 다 현금 만드세요 라고 노래 불렀던 때입니다. 정배열의 돼지니까 매매하지 마세요 했던 종목들 명단, 나중에 시간 났을 때 이 종목이 지금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느 때 사나? 외롭게 샀어요. 매수 집중 구간. 이게 겨울입니다. 계속 지구장창 떨어지다가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장기적으로 120 밑에서 수렴되고 관심 없고, 최근에 오리온, 삼양식품, 농심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위치해요. 그러면 겨울하고 봄의 차이는 21일 평선이 밑에 있느냐 120 위에 있느냐 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평선이 120 위에 다 있으면 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정배열에 제가 죽는다 표현을 했더니 더 강력하게 표현해 주세요 해갖고 한 분이 추천해서 제가 정배열에 뒤진다라는 표현을 요새 자주 씁니다. 여러분들도 매매하지마 기준, 그리고 이렇게 급등한 것들은 하지마, 그 위치와 그 에너지를 여러분들 항상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자료는 많이 올려드려 갖고 새로 오신 분들만 모르시지, 저하고 오래되신 분들은 어마무시하게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술적 분석 하시는 분들은 살아있는 쪽에서 매매하라고 그러거든요. 정배열에서 매매하라 하지 마세요. 그 트레이딩 대상만 하시고 좀 선수나 전업 트레이더 에너지가 있는 분들만 하세요. 실전 매매는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초록색 라인에서는 절대 좀 매매할 이 초록색 라인, 저 120, 그러니까 바닥에서는 이미 더블 갔고요. 그 다음에 122격이 50% 이상 시가상위 종목인데, 제가 녹색 라인 그래프가 다 정배 20일, 120일, 60일 정배열에 20일에서도 막 어저께 같은 카카오 같은 거, 최근에 아모레지, 아모레 퍼시픽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다 정배열에 뒤지니까 막 호재만 나와요. 그럼 넘어가라 그러세요. 실전에서는 이게 왜 내 귀에 꽂혀? 이 파란 때 왜 안 하셨어요? 항상 이 파란 사이클의 왼쪽 절벽에
파란 사이클에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다 정별되고 시장이 각광할 때까지 매매하지 말고 중심 종목 하나 딱 정해서 기다리세요. LG상사도 보세요. 여러분들 LG상사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LG상사 언제 세팅 시켜드렸어요? 작년도에 LL, 9번 중 거버넌스 해갖고, 이게 15,000원, 늦어도 17,000원. 그게 더블 갔다 3만원. 여기서부터 왜 매매하냐. 그리고 LG상사가 이제 9번 중 거버넌스 끝났다. M&A 한대잖아요. M&A를 폐기물 처리한대요. 그래서 찍어드린 게 KGETS입니다. LG상사 팔아서 KGETS. KGETS도 보세요. 시작점이, 요게 봄이에요. 겨울은 아니에요. 7,000원. 겨울은 5,000원이에요. 봄이 7,000원이에요. 이것도 이제 매매하지 마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거 매매하지 마시고 이제는 폐기물 처리해서 인선 ENT나 오늘 아침에 약간 태경 요거를 추천드린 겁니다. 쪼찡으로. 그래서 철저하게 매매하지 마 기준 정별에 뒤진다. 항상 명심하세요. 그리고 시가상위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저하고 만나신 분은 시가상위 종목들 잘 빠져나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때만 매매한다? 고점에서 한 30% 빠진 종목만. 시가상위인데 SK가 고점에서 40% 빠질 때 하라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작년 시가상위 종목은 작년 10월 말 기억나시죠? 공포가 따로 2250 장 막 비관론이 팽배할 때 제가 연합TV와 한국경제TV 나와갖고 바닥 찍은 것 같다. 삼성전자에서 징후가 보이고 렛츠고. 이게 1월 초까지 간 겁니다. 그때 시가당이 SK 보세요. 18만원입니다. 삼성 SK 18만원이에요. L전자가 8만원이에요. 삼성전자가 그때가 5만전자입니다. SK닉스가 79,000원이에요. 대형주는 이때 하셨어요. 그 난리치는 카카오가 액면분할 6만원입니다. 33만원 5분의 1 해야 되니까. 기아차가 5만원입니다. 이때가 대형주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1월달, 이게 이제 1월달 고점입니다. 이때 하신 분이 지금 6개월 동안 고생하시는 거예요. 삼성전자 9만원, SK 13만원, LG화학 99만원. 제가 LG화학 95만원, 100만원 때 저걸 뭘 보느라고 저걸 90만원, 100만원에 사십니까? 제가 매매하지 마세요. 아니 40만원, 50만원, 60만원에 안 사고 저 뭐 나올 게 있다고 저 대주주에 탐욕해서 이상한 짓 한다. 이상한 짓이 뭐야? 분할해갖고 저 LG 에너지 솔루션 나 쪼개잖아요. 항상 주가가 급등하면 코스닥은 유증짱돌 나오거나 전화사채 짱돌 나오거나 또 이상한 짓을 해요. 대주주가. 또 시가상위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월 11일 날 금년도 최고의 수치는 NC소프트 보세요. NC소프트 이때가 97만원 100만원. 그러니까 이때도 NC소프트 난리 난다고 그랬어요. 100만원 뭐 그러니까 시장이 열광할 때 좀 하지 마라. 호재가 뉴스가 도배할 때 하지 마라. 대형주의 원칙입니다. 그거 설계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수 접근보다는 이게 전번 제가 화요일날 요게 2929 3월 9일날 시가 20개 종목이고 6월 21일날 시가 20개 종목. 삼성전자는 오히려 2229에서 300포인트 올랐는데 더 빠졌습니다. 셀트리온, 현대모비스는 30%대 왔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하고 싶지 않고 현대모비스가 이제 가격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저는 대형주 시가 20개, 어떤 분은 ETF만 해야 된다는 분 계셔서 ETF 기준보다 이런 시가 상위 종목들 이렇게 30%대 왔을 때 뭐랄까 롱숏에 스위칭이 있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30%면 이걸 이제 숏에서 롱으로 바뀌고요. 또 그 고가에서 10% 있는 거는 롱에서 숏으로 바꿉니다. 요거를 이용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시장에 판을 까는 걸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블랙록 자연자본. 이게 거버넌스 게임보다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그 다음에 이게 블랙록의 자연자본, 뭐 아시아 종목도 들어가고, 그 농업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 사신 분들은 작년도에 우리가 거버넌스 게임 했듯이 그냥 1년 정도 묻어둬 보세요. 내가 중심 종목 딱 잡아갖고 매매 좀 하지 마시고, 그거를 오늘 오전장에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정부의 정책 방향성, 대주주의 거버넌스, 이 세 가지 화살만 보세요. 근데 대주주 거버넌스는 작년도에 어마무시하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략은 중심 종목은 쌀 때 산다. 이렇게 박살날 때 고점에서 30% 빠지고 중소형주들은 50% 반토막 나고, 그 다음에 우하향의 역삼각형 수렴형의 이게 이제 겨울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봄이 이제 120선 위로 올라와서, 제가 또 여름 1단계는 122격에서 30% 올랐을 때, 122평이 만원이에요. 13,000원, 14,000원 있을 때. 여름 2단계 61.8에서 100, 3단계는 더블 이상. 이렇게 구획화를 시켜드렸습니다. 시가상위 종목. 그래서 이렇게 뿌려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을 이 100%까지 갈 동안 이렇게 한번 뿌려봐라.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요게 특수건설입니다. 17,000원 6월 2일까지였다가 조정하고 요번에 증자까지 하니까 10% 이내입니다. 그럼 증자 받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언제 땡길까요? 신주 나오고서 땡길 가능성이 많아요. 신주 상장시키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13,000원과 17,000원의 지그재그 파동,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대장주인 현대로템이나 이때 상징적으로 못 간, 얘보다 못 갔어요. 7,000원짜리가 17,000원 갈 동안 푸른 기술은 만원짜리가 15,000원까지 갔다가 이제 13,000원 조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철도주들, 또 여기서 대장은 현대로템 잡아드렸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선을 그어보세요. 현대로템, 대장, 푸른기술. 종가를 선을 그어보면 세력주의 비율, 대장주의 비율, 대형주는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현대로템은 일단 38.2, 61.8, 더블이 1차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각각 종목마다 이렇게 X축, Y축에 넣어놓고, 아니면 X축, Y축, Z축에 넣어서 매일 종가를 그려봐요. 그럼 여기서 상대 속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치 IT에 저 특수건설 자리에 DB하이텍을 놓고 푸른기술 자리에 삼성전자 놓고 계속 선을 그어놓으면 오늘은 좀 DB하이텍이 뭔가 모양이 좀 달라요. 모양이 달라요. 삼성전자를 능가해요. 그래서 이번에 카카오나 네이버 때리고 삼성전자 올릴래나? 한 83,000원까지 올릴래나 한번 보겠고요. DB하이텍이 우리가 59,000원, 58,000원에서 6만원은 때리라고 그랬죠? 이거 다시 한번 사볼까? 근데 오늘은 안 할래요. 조정시에 할래요. 나스닥이 빠졌는데 DB하이텍이 밑꼬리 달리고 땡기면 이제는 현대차, 차량용 반도체, DB하이텍 요렇게 또 한 달 반짜리 또 할래나? 뭐 요렇게 또 보겠습니다. 주도주는 아닙니다. 그쪽은. 그래서 요렇게 또 체크해 보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은 뭡니까? 저는 이거 같아요. 대선. 그래서 대선 경절 일정을 한번 기록해 두시죠. 여러분들 20대 대통령 선거일은 내년 3월 9일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3월 9일입니다. 이제 대선 주자 언제 다 하나가 180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더불어민주당 뭐 약간 그 경선 좀 연기하자는 등등등 해갖고 뭔가 일정은 지금 또 달라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대충 스케줄이 요래요. 그래서 단일화 시키는 후보자 등록이 한 7월달 정도에나 가능한지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씨도 전 검찰총장 6월 29일 날 선언한다고 그러죠? 추미애도 대선주자. 그러니까 너도 나도 대선주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선주자 관련주는 이름 나올 때 때리라면, 어저께 유승민 대신정보통신 삼천도 받을 때 다 때리라고 그랬죠? 미리 생각하고 이러한 전략을 이용을 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이 니 꼴은 뭐예요? 아까 연결시킨 정책 관련주입니다. 대선 이벤트 속에 가장 중요한 거버넌스, 정부의 정책 방향성, 그러니까 판을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ESG 거버넌스 파동, 작년도에 제가 이게 갑자기 지배구조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썼을 겁니다. ESG의 G, 대주주들이 이게 왜 무서우냐면요, 법률을 바꾸거나 뭐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법이라든지 뭐 동일인 선정이라든지 일감 몰아주기법이라든지 등등 바꿔갖고 이런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그 스크리닝에 잘못 걸리면 그 펀드가 국민연금 갖고 있는 보유 지분을 다 팔게 하거나, 심지어는 대주주 평점에서 그 CEO를 깜빵 보내버립니다. 이게 어마무시한 갑질 법률이에요. 이 판을 짜서 지네들 론과 숏을 자기네들 중심으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작년 거버넌스 때 제가 동영상까지 만들어 드리면서, 어디다가 만들어 드렸죠? 요거 작년 1년 동안 제가 1년 동안에 이런 작년도 거버넌스 정책 관련, 여러분들 이 그림 하나씩 보세요. 이거를 내 걸로 만드신 분들이 이런 중간에 잔파동 무시하고 어느 선 올 때까지 매매하지 않은 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7천만원씩 1억을 뭐 10억이나 16억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매매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같은 종목 갖고 나는 별로 작년보다 오차가 없어야 하면 뭔가 매매를 잘못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바꾸세요. 제가 요번에 메일을 보면서 느낀 게 빨리 내 구조를 바꿔야겠다라는, 작년도에 여러분들 한전기술, 한전 KPS, 마지막에 한전산업, 그리고 거버넌스 작년 6월달 7월달부터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 드렸어요. 삼성그룹 거버넌스, 현대차그룹 거버넌스, 롯데그룹 거버넌스, 특히 녹십자그룹 거버넌스, 이런 카카오그룹 거버넌스, 넷마블, 이런 동영상 다 지난 것들입니다. SK그룹 거버넌스, 이때 SKT&D, SKT&D 우선주들 다 SK케미칼, 아모레, 화장품 아모레지, 차그룹, 하나그룹.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 거버넌스가 다 끝났습니다. SKT&D, 디스커버리. 제가 요새 입 뚜껑 답니까? SK그룹은 금년은 매매하지 말라고 그러지, SK일체하고, 녹십자그룹도 우리한테 어마무시하게 큰 수익을 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10% 20%들이 아니에요. 트레이딩 좀 하지 말고 어느 선까지 묻어둬라. 그리고 저 배 터지게 먹었다고 해서 판 것도, 거기서 더 간 것도 허다합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을 내 거를 만드신 분이 구자를 어마무시하게 키워 1년이 됐습니다. 같이 똑같이 매매했는데도 이거를 못하신 분들, 앞으로 1년 후에도 똑같은 발을 한다고요. 지금이라도 바꾸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한 것들을 하지 마세요.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이 왜 보입니까? 그럼 앞으로 이렇게 갈 거를 찾는 거예요. 앞으로 갈 거. 그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떠드리고 있는 북방, 철도, 물류, 정부의 정책 관련, 그리고 판을 크게 만들고 있는 자연자본입니다. 이거 어마무시하게 지금 판 만들고 있습니다. 육경이 붙었어요. 육경.
1조 달러도 아니에요. 9천조 달러도 아니에요. 6경이야, 6경. 무선 판을 만듭니다. 판을. 그리고 그 판에 자금을 모읍니다. 지금 최근에 이런 징후도 블랙록 뱅가드가 이사회를 교체했대요. 벌써 갑질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이름을 머릿속에 잘 두셔. 3년 동안은 탄소 중립 자산 운용사 이니시티브 연합체를 만들어서 얘네들 합한 게 6경입니다. 블랙록만 7조 3천억 달러, 요새 더 들어와갖고 뭐 8천조 이상 됐다 그러고요. 뱅가드, UBS, 피델리티, 전 세계, 그러니까 미국의 파워장이나 자네일런보다, 전 시진핑보다 이 이니시티브의 헤드, 아시아 헤드 누구야? 유럽 헤드 누구야? 이런 애들의, 그리고 넷제로, 그리고 자연자본, 넷제로 자산운용사의 연합체, 얘네들이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울까? 거기에 가장 큰 애들이 블랙록이에요. 카카오도 블랙록 5% 선언하고 나서 급등시켜놓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저 올려놓고 박살낼 거다. 옛날에 셀트레인도 그랬고 헬릭 스미스도 그랬고 HLB도 그랬다. 블랙록의 스타일이다. 그것도 한번 케이스 스터디로 공부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 운용사의 연합체, 얘네들은 판을 벌려요. 그래서 지금 레일리 핑크는 이쪽에서는 니네들 망해 하고 이쪽은 좋다고 하고 사게 하는 토탈 리턴 수합 전략도 완전히 어떤 면에서는 이쪽에서는 팔으라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사라고 그래서 서로 거래하면서 지네들 다 양판을 먹는, 이게 가만 보면 이게 다 사기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쪽 세계는 갖다 해서 약간 유태인 머니게임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그거 사기라고 안 봐요. 당한 놈이 병신이에요. 호구고. 그냥 선진 첨단 기법을 썼을 뿐이래요. 그래서 이런 판들이 지금 앞으로 중국을, 아시아권을 다시 대상을 잡아서 아시아를 다시 생각한대요. 그래서 어디를 플러스로 만들고 어디를 마이너스 만들까? 다행히 우리나라는 플러스를 만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섹터가 뭐냐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닙니다. 그거 시가상위 종목들이 아니라고요. 얘네들. 아시아 헤드 전략이 벌써 노출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선 이벤트, 정부 정책, 그리고 중국, 그리고 우리 정부의 여러가지 영향력, 상당히 에너지가 우리 정부가 큰 것 같고요. 저는 또 오늘 홍남기 총리가 이 2030년에 인구 지진이라는 단어를, 이것도 빅데이터고 여러분들 판 까는 겁니다. 인구 지진. 그럼 우리나라 젊은 애들이 애를 많이 낳을까요? 불가능해요. 애를 낳기는 세대 간 갈등이나 만들지. 빈익빈 부익부 만들고, 엄청난 양극화 K자 만들고, 차별화 만들고. 그러면 이걸 해결할 방법이 뭐예요? 해외에서 이민을 받아. 우리가 이제 이민을 받는 나라가, 그 가능하게 조금 해봤어요. 뭐 동남아 쪽이나 러시아, 그 갈등 구조 어때요? 그러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조선족이나 고려인이나 같은 그래도 저기 생판 모르는 애들보다는 낫지 않겠나? 그럼 걔네들은 애를 많이 놓을 거다. 그건 통계로 나와요. 여러분들 상당히 못 사는데도 한번 보세요. 필리핀 쪽, 그 다음에 또 베트남 쪽 결혼한 분들이 1인 1가구가 드물어요. 이런 것도 한번 인구 지진한 단어가 또 왜 나오나.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주자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나올까요? 또 추미애 씨도 나온대요.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문에 그러나? 뭐 이제 판이 짜져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대선판에 대선 관련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옵션 매매하고 똑같습니다. 금액 적게 하고 미리 깔아놨다가 으쌰 나오면 때리는 건가.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우리는 이게 어떤 판을 까느냐. 제가 철도, 수소경제, 지금 우리나라 연맹 맺은 게 뭐 있죠? 수소경제 연맹 맺었어요. 그걸 이론으로 분석하지 마세요. 판을 6개 재벌그룹이 판을 깔았어요. 그 판 깐 기업의 중심 종목을 3개 딱 정해갖고 나는 가스공사, 포스코 ICT, 건설주엔 현대 로템 3가지를 가갖고 목표 단가 올 때까지 작년도에 KCC 같이 한정기수 같이 매매하지 말고 일부 나무 단기간에 급등하면 팔았다 놨다 하면서 조절하고 중심은 끝까지 갖고 가는 그런 전략과 트레이딩 전략은 쪼찡 종목 구자를 따로 해갖고 쪼찡으로 가시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메일도 보고 여러가지 한 결과 좀 쓸데없는 잡소리를 좀 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11시 오늘 장 마감 때 여러분들 뭐 그래프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이나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트레이딩 할 때는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는 내 구자를 절대 크게 키우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 좋은 정배열에서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감각으로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당연히 대형 수준은 호재죠. 근데 주가는 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재료보다 어저께 케이스코트렐이 대량 수주 나오는데 골이 달리고 엎어진 그래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철도주가 가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다시 현대로템이 이미 바닥 위치 아닙니다. 15,000원부터 시작한 종목입니다. 그럼 출렁출렁 거리면서 갈 겁니다. 그럼 그때를 기다리세요. 나는 3만원까지 기다린다. 나는 4만원까지 기다린다. 그건 각자의 내공대로 결정을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종목마다 그 중심 종목 작년 1년 동안에 그거를 한 분하고 안 반 분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날리더라고요. 매일 보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삼성전자 팔겠대요. 돌아버리겠다고요. 작년 12월, 1월, 2월, 3월 그렇게 노래 불렀는데 그때는 안 들리셨나?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쓰셨어요. 그거 팔아갖고 깎아워 가겠대요. 나 진짜 더 돌아버리겠어요. 그 팔자 같아요, 그거는. 그분의 주식 팔자 같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서 말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은 각자의 다들 운빨이나 팔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저 시점에 저게 딱 꽂히지? 제가 오늘 화두 가장 중요한 건 중심은 매매하는 게 아니다. 나의 중심 세계를 설정해라. 나의 중심을 만들어라. 나의 중심을 만드세요. 전문가의 중심이나 다른 사람의 중심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딩 할 거는 따로 구하고 이렇게 전략을 짜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자료 보시면 여러분들 감을 잡으실 겁니다. 이번에 급등했잖아요. 그러면 23,000~24,000원대 눌림목 주고 다음 파동은 3만원 그리고 바로 갈지 아닐지는 요번 정부 정책의 발표 속도, 북방 속도 요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또 크게 운영하시는 분들 계세요. 100억 이상 운영하시는 분은 딱 3개만 하세요. 딴 거 무시하고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KT는 약간 늦으셨어요. 2만원대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 국가기업이잖아요. 그거는 뭐 한 30억씩 한 종목당 집어넣어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현대로템이나 차바이텍이나 이렇게 3개에서 5개 정도 하셔갖고 그냥 매매하지 마세요. 제일 내공 3년 동안 매매하지 말아보세요. 저하고 안 들어도 돼요. 그냥 다른 일 보시고 나가시고 본업 하셔서 3년 후에 그거 딱 켜보세요.
그러면 저는 장담컨대 노후의 경제적 자유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딱 그 3개나 5개가요. 앞으로 10년 동안의 미래 지도나 여러 가지 상황 보면 정부의 방향성이 그쪽을 키우는 에너지가 우리가 지금 모르는 큰 에너지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를 집중하십시오. 그게 작년도에 KCC나 한국전력 같은 에너지 같이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NHN이요. NHN. 여러분들 지금 제가 중심 종목에서 제가 얘기를 안 하는 종목들은 제가 NC소프트도 얘기 안 해요. 지금 NHN을 제가 거론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사이버 결제가 나요. 그리고 NHN은 그 사이버 결제나 NHN 이게 이제 결제나 NHN 사이버 결제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NHN 사이버 결제 한번 볼까요? 우리는 또 이쪽에서는 또 한국 시리즈 한 게 있는데 지금 NHN 그래프 보세요. 그래프상으로는 겨울에서 봄 됐어요. 여러분들 아까 봄, 겨울, 봄, 여름, 가을에 NHN은 어딥니까? 이제 봄 초입이에요. 겨울까지 갔다. 겨울이잖아요.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겨울 3월 9일 저점 그래서 겨울에서 봄 그러면 이제 주봉이나 월봉으로 바꿔봐요. 얘는 9만원 10만원이 얘의 방향을 결정하는 마디라고 봅니다. 지금은 팔 필요 없어요. 봄 초입인데 그러니까 거래량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한 10에서 20% 정도 에너지 나오고 9만원 10만원 정도 오면 그때 다시 질문 주세요. 얘는. 그리고 그때 할 건지 뭐 할지는 그때 보시죠. 지금은 이 그래프는 겨울에서 봄 뭔가 지금 끼역끼역 나오려고 하는 건데 초기에 뭘 대응하십니까? 그냥 가만 두세요. 이제 좀 오늘 꼬리 달린다고요? 무시하세요. 이제 역별이 정별 되려고 해요. 이게 역별 21선 추적해보세요. 겨울에서 봄이 언제로 바뀌었어요? 21선이 밑에 있다가 121선을 올라온 날 요때입니다. 한번 올라오놓고 다시 죽여서 여기서 확인됐네요. 5월 27일. 그리고 이제는 이평선이 벌어지잖아요. 정별로. 이건 냅둬야죠. 대충 이런 것들은 사이즈가 큰 거니까 72,000원에 50%를 계산해봐요. 1.5 7만원에 1.5 한 10만원이네요. 이제 10만원 정도 가야 이제 여름 2단계. 그럼 10만원짜리 딱 그려봐요. 저 쌍봉자리네. 이렇게 10만원 여기 9만원 10만원까지는 보이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죠. 해성산업. 해성산업의 업력은 뭡니까? 그 사업의 업력. 그 다음에 그래프 모양. 이거 해성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분들 그 기업에 항상 업력을 먼저 보시고 기업의 업황 그 다음에 또 에너지 이런 것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딱 보면 해성산업 하면 이 단시 집안 얘기 생각나 안 납니까? 그리고 금리 인상의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풀려요. 지금 부동산 임대한 이런 것들이 끔찍해요. 명동이나 주요 때 보면 상당히 다 1층도 다 망가지고 그런 데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박살난 기업입니다. 월봉으로 지금 원형 바닥형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2만원이 시작점이에요. 우리는 이쪽 관련 종목을 롯데리츠로 해드렸어요. 롯데리츠. 그래서 그 감각을 얘는 그냥 감안해서요. 아이고 DB하이텍은 오늘 매수가 에너지가 다를 뿐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할래요. 하시려면 알아서 하시고 나스닥 빠지는 날 할래요.
다시 하루 갖고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주도주 아니에요. 삼성전자 요번에 가더라도 83,000원 봐요. 83,000원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10월 달에 볼게요. IT는 제가 10월 달에 할까요? 하라는 거 아세요? 철도, 건설, 건자재, 바닥권에 이제 오히려 LG 하우시스가 눌림목 다시 들어왔어요. LG 하우시스. DB하이텍 하느니 LG 하우시스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 LG 하우시스나 보다 더 크게 갈 것들이 이제 DL, ELC 남은 것들 이런 것들 합니다. 그래서 요 감각으로 전략을 짭니다. 예, 포트 잘 꾸몄으니까요. 그리고 지수하고 환율이 지금 어긋나죠? 환율이 진짜 같아요. 환율이. 그러니까 환율에 접근하는 에너지가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검증은 나스닥이 빠질 때 검증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달러는 이제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잠깐 뭐 델타 변이하고 뭐하고 해서 이제 노이즈를 만드는 것 같은데 궁극적인 거는 금리 인상의 시대입니다. 금리 인상의 시대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금리 인상의 시대를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좀 부동산 해성산업이나 롯데리츠나 다 금리 인상의 시대에 적합한 종목들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정책 연결고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집중하는 것들은 북방의 물류, 정부의 정책, 내년 대선 주자들이 무지막지하게 떠들 거, 그리고 돈이 집중되는 거. 돈이 지금 어떻게 집중됩니까? 블랙록하고 자연자본 이런 걸로 집중되잖아요. 그 에너지가 작년도 거버넌스 에너지보다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경제, 자연자본 이게 작년도 거버넌스 G보다 E가 더 큽니다. 요거를 연결고리를 잘 머릿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물은 오늘 465까지 공격하면 챙기고 풋 챙기고 다시 때리면서 오버나이트 하십시오. 은행주는 안 합니다. 은행주는 내년도 정부의 검찰 조사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증권주와 은행주를 안 한다고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안 합니다. 그래서 옵티머스 펀드나 라임 펀드의 모든 문제가 다 뚜껑이 열릴 때까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부동산 부분 엄한 짓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장부가하고 현재 가격의 오차가 우리 실무진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어마무시한 것도 많습니다. 그게 다 노출되면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본인의 중심에 거버넌스에서 인바이러먼트 가고 그 다음에 내년도 대선 게임에 정부의 정책 게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중심 종목 3개 잡아갖고 그 종목은 매매하지 마시죠. 내년 대통령 누가 될 때까지.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트레이딩 하시고요. 예, 내일 뵙죠.